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인물이 바로 서삼릉 미공개 지역에 있는 소경원의 주인 소현세자가 되겠습니다. 소현세자, 그는 병자호란 후 중국에 볼모로 끌렸다가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서 일설에서는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비운의 인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청나라에서 서구 문물을 경험하고 이를 조선에 접목하려고 했던 그 꿈이 사라지는 동안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먼저 개항을 한 일본에 의해서 저희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전도서 항복한 소현세자 일행은 배를 타고 마포 청해군영으로 왔다. 창릉으로 볼모길을 떠나는 아들들을 배옥나온 인조는 심하게 화내지도 말고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고 당부하며 북으로 끌려가는 아들들을 보면서 눈물로 이별했다. 벽자간을 지나 임진강을 건널 때는 배가 없어서 수심이 얕은 호로고로성 앞강을 걸어서 건넜다. 복수심에 눈먼 능양군과 권력욕에 빠진 서인의 반란은 조선의 큰 비극이 되었다. 광해군은 경흥궁에서 임목대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여 목숨을 구하고 능양군은 즉저당에서 즉위식을 하고 조선 16대 국왕이 되었다. 서인 정권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남인 오리 이연희 성생을 영의정으로 세웠다. 세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소. 이제 여러 빈국 후보들 중에서 이 세자빈을 최종 간택하려 하고 내 생각엔 그 세자빈만큼은 남인이다 서인이다 이 당파를 떠나서 간택을 하고 싶은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김자저 말해요. 세자빈이 서인이 아니라 남인에서 간택된다면 기고만장한 남인 세력이 수하를 늘려 서인 세력을 더욱더 견제할 것이며 담쟁만도 심해질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영삼 대감의 뜻은 세자빈으로는 반드시 서인 세력의 여식으로 간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오. 전하, 소신의 생각으로도 동부승지 강석기 대감의 딸이 매우 총명하며 몸가짐이 반듯하고 재기와 예능이 충만하기에 세자빈으로 안성맞춤이라 생각되옵니다. 병자호란의 뼈아픈 역사를 반추하는 공간인 연산관은 고대로부터 요양에서 단동을 지키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1636년 내몽고를 평정한 청태종이 황제에 등극하자 조선은 나덕헌과 이확 등을 사절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덕헌 일행은 황제로부터 볼모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산관에서 국서를 버리고 조선에 들어옵니다. 국서를 버린 이 사건을 빌미로 청태종은 15만 군사를 이끌고 직접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바로 병자호란이었죠. 이 무은집은 정지호 선생님이 쓰셨는데 소현세자의 세마를 담당하셨어요. 병자년 12월 13일부터 다음해 2월 8일까지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날 13일 날 적병이 안주에 도착을 했다는 정보를 받고 14일 날 개성을 통과합니다. 신주하고 빈궁을 강화도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날 최명길이 보고 화의를 한번 해봐라. 그 협상하는 동안에 수구문을 통해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천하라는 지금 조선의 한국관계 왕제와 대신에 이기를 보내라 하였고 노역에 있을 백성 50만을 요구하고 있사옵니다. 일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이 이 남한 산성에 옴짝달싹 못한 재가 주시오. 조선의 왕실을 인질로 삼지 않으면 언제 또 조선이 명나라에 붙을지 모르기 때문에 쯔노 왕즈 인조의 장남인 소현세자, 太子的弟 소현세자의 아우인 독립대군 和共人臣子老百姓都带走了。 그리고 이들을 수발하는 궁녀와 신하, 백성들을 볼모로 데려가겠다. 볼모 일행은 한양에서 우주까지는 조선인 포로와 약탈물자가 많아서 52일이나 걸렸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심양까지 700여 리 길은 10일 만에 도착했다. 이때 끌려간 조선인 포로 수를 최명길은 약 50여만 명으로 추정했다. 소현세자와 강빈이 그 심양에 있을 때는 사실상 조정을 둘로 나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소현세자는 당시 심양에는 그 심지어 조선인 매매하는 그 조선인들을 노예로 매매하는 그런 시장까지 있었는데 그런 시장에 팔려 나오는 조선인 중에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선인들을 사게 되죠. 사가지고 이들에게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최초로 만주에서 농경을 시작해가지고 그 쌀을 갖다가 이제 그 청나라 이 귀족들에게 후금 귀족들에게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수익으로 또 조선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인조나 서인 정권이 볼 때는 그 청나라 이쪽에 원수인 청나라 이쪽에 가서 이제 타협하는 걸로 비춰져 가지고 당시 이제 인조나 서인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려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았죠. 그러나 소현세자와 강빈은 조선도 이 국제적인 흐름의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조선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심양에서 이제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2달 만에 독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할 때 이제 청나라군하고 같이 이제 북경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북경에서 이제 예수의 선교사였던 아담샤를 만나게 되죠. 명나라 때 독일인 선교사 아담 샬이 천문과 역법 등을 전하며 중국은 중세 서구 문물의 수혜를 입습니다. 아담 샬은 후일 청해 천문대장인 흠천감 강정으로 활동하는데요. 당시 소현세자는 그와의 교류로 서양 문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샤를 만나고 나서는 이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가 있다는 걸 또 이제 명확하게 알았고, 청나라에서는 북경까지 다 점령했으니까 더 이상 인질로 잡아둘 필요가 없어서 귀국을 허락하게 됩니다. 아담살의 저서 정교봉포에는 천구위와 역법서는 저희에게 필수적입니다라고 쓴 소현세자의 편지가 실려 있다. 조선 속한 영구 귀국. 마마,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드디어 오늘에서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마, 정말 꿈만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 근데 이곳에서 접한 서양의 문물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겠어. 또한 상공업의 지능과 농업 기술을 접목시켜 우리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겠소. 그러하소서. 귀국한 지 2달 후에 갑자기 병으로 눕게 되어 4일 만인 1645년 음력 4월 26일에 졸하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너로 하여금 이런 요사의 액화를 당하게 했단 말이냐. 잘못 심한 노고로 말미암아 병을 얻은 것이니 어찌 침 놓고 약 쓰는 방법이 어긋나서만 그렇게 되었으랴. 왕위를 그 수현세자의 후사를 그 석철에게 주지 않고 그 동생인 수현세자의 동생인 이제 복림대군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강빈을 비롯해서 강빈을 온갖 이제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아들들로 죽이고 또 그것과 연루돼 가지고 이 강씨 집안에 이제 여러 강빈의 여러 이제 오빠라든지 여러 친척들이 다 이제 인조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가 수현세자를 죽이고 나서 결국은 그 부인인 강씨 집안까지도 이제 거의 뭐 도둑을 내다시피 하는데요. 그 핵심 뿌리에는 바로 이제 수현세자가 그 성리학 사회, 성리학 질서를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제 강빈이 변화한 그러한 그 요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강빈과 그 친정 집안까지도 인조가 모두 이제 대부분 다 도둑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묘가 영회원 강빈의 오빠 5형제 중에 큰오빠 문자 성자시고 또 둘째는 문자 명자신데 기록에 보면은 같은 날 장패를 당해 돌아가셨는데 큰오빠는 여기에 모셔져 있고 둘째 오빠는 문자 명자는 충청도 광천에 모셔져 있는데 그 연유를 우리는 후손으로서 좀 알 길이 없죠. 소현세자가 돌아가신 4년 후 인조도 세상을 떠났다. 대신들은 시호를 열조로 청했으나 효종은 이를 거부하고 인조로 정했다. 소현세자와 가족들은 고향에서 잠들고 있다. 고향 시민과 전 국민이 귀운해간 이분들의 꿈과 한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삼릉. 그 서삼릉의 가장 안쪽에 정자각도 없이 외로이 군부대에 둘러싸여져 있는 소경원이 있습니다. 정자각도 없고 찾는 이도 없습니다. 소현세자가 돌아가고 소현세자는 고향에 묻혔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들에게 죽음을 당했던 손주들도 고향에 묻혔습니다. 소현세자를 모셨던 굴씨, 그 후손들, 임성군 다 우리 고양시에 묻혀져 있거나 고양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소경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안군과 임창군, 임성군 그리고 명나라 굴씨 묘소들을 하나의 테마의 여행의 코스로 잡아서 고양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답사 코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